2020 내 집 마련 프로젝트 아껴야 잘 산다. 절세에서 집 사자. 알찬 정보만 쏙쏙 고품격 부동산 강의 차이나는 클래스의 허영윤입니다. 오늘은 어렵고 쓸모없는 이론은 가라. 당장 배워서 쓸 수 있는 실용성 100% 강의만 하는 절세 마스터 제네시스 박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네시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그냥 꿈만 같은 얘기죠. 내 집 마련.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사실 정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월급 받아서 대체 언제 가냐고요. 못 가요, 못 가. 그런데 그때 필요한 틈새 시장이 있어요. 틈새 시장 있다고요? 네, 오늘은 제가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전 솔깃한데요. 제네시스 박과 함께하는 차이나는 클래스 시작합니다. 시작해요. 자, 일단 우리가 집을 사는 과정, 부동산 매매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한번 프로세스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처음에 뭐가 있죠? 취득 단계가 있죠. 그리고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대부분은 실거주를 하죠. 그러다 나중에 뭐 세를 놓기도 하고 그걸 이제 보유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집을 내가 이제 팔 수도 있죠. 그걸 이제 매도 또는 양도라고 하는데 약간 인간의 생로병사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태어나고 나중에 늙어 죽고 그거랑 비슷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취득, 보유, 양도, 공동명의가 이 세 개 전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그거 말하는 거죠? 종부세. 원래는 종합부동산세인데 우리가 이제 종부세라고 좀 줄여서 할 거고요. 종부세는 일단 9억이 넘으면 세금을 내는데 이때 9억이 혹시 뭔지 알아요? 9억이라고 하면은 집값이 9억이라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집값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래 금액, 계약금 시세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공시가격, 기준시가라는 게 있어요. 자, 종부세는 이 공시가격이 아파트인 경우에 9억이 넘어야 돼요. 서울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9억이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서울에 집을 취득할 때는 다 종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현님이 말한 거는 시세예요, 시세. 시세. 네, 그래서 내가 시세가 10억짜리 집이면 이 집의 공시가격은 대략 6억에서 7억이에요. 그러니까 60%에서 70%. 대략 계산해 보면 14억에서 한 15억 정도가 나와요. 그렇게나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가 10억, 14억, 10억 정도가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9억이라고 했죠. 이 경우에는 단독명의일 때 1세대 1주택이면서 단독명의면 9억까지 빼줘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공동명의 했다. 그럼 각자 6억, 6억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각자 6억, 6억. 그럼 합하면 몇 억이에요? 그러면 12억. 2억. 그렇기 때문에 12억까지는 내가 종부세를 안 낼 수 있다. 공동명의를 하면. 그러면 이걸 또 시가로 환산하면은 꽤 높겠죠. 15억이 훌쩍 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하고 부부 공동명의 했다. 그러면 종부세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공동명의의 장점이 되게 크네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또 뭐 있어요? 또 말씀드릴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집이 4개가 있는데 공시가격이 2억, 2억, 2억 하는 아파트 4개가 있다고 해요. 자, 4개 더하면 얼마예요? 8억이죠? 1주택이 아니잖아요. 1주택이 아니면 6억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요. 자, 그럼 8억이니까 6억 넘었죠. 내야죠, 그럼. 내죠. 그리고 현재 정부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종부세 중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종부세가 그래도 몇백만 원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4개 주택을 자 공동명의를 했어요. 배우자랑. 자, 그러면 8억이 아니라 1인당 몇 억이 되죠? 5대5 똑같은 지분으로 하면 4억? 4억. 네. 자, 6억이 넘었어, 안 넘었어? 안 넘었어요. 종부세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지금 공동명의 하면 이렇게 장점이 많다는 거네요? 네,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더 쏠쏠한 게 있어요. 더 있다? 이제 이 양도 단계 봐야 돼, 양도 단계.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양도세는 제가 집 팔 때 내는 세금이 맞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이 올라야 내는 세금이겠죠.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매매 차익이 있을 때 내는 세금이라고 해요.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라. 자, 그래서 양도세가 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물어볼게요. 네. 내가 집을 샀는데 1억이 올랐어요. 1억이 올랐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 나와요. 2천만, 200도 아니고 2천이요? 그렇죠. 이거 좀 날강도인데?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수업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절세죠. 절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는 공동명의. 그렇죠. 그렇죠? 공동명의. 공동명의 하니까 아까 종부세를 피할 수 있었죠. 네. 두 번째, 양도세도 피할 수 있어요. 만약에 1억이 올랐는데 공동명의 2명으로 했다. 5대5 지분으로 했다. 그러면은 양도세가 대략 한 500 이상은 빠져요. 500만 500 원. 이상. 네, 500만 원 이상. 왜 빠지는 거예요? 자, 자료 화면이 나갈 텐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세 차익이 1억이 예상이 되는데 이 경우 단독 명의를 하면은 가령 제가 8,550만 원 정도가 됐다고 했잖아요. 개인 소득이. 그런데 이거를 공동 명의로 바꾸면은 필요 경비를 빼고 나서 이게 4,275만 원 정도로 나눠줘 버려요. 그러니까 소득 금액 차이가 단독일 때보다 공동 명의가 반으로 줄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단독 명의 쓸 때는 세금이 1,470만 원 정도, 공동 명의면은 991만 원, 무려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5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고요? 대박. 당장 그럼 공동명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공동 명의, 단독 명의로 공동 명의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서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현재 내가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걸 공동 명의로 바꾸잖아요. 자, 그럼 명의가 바뀌죠. 그러면 남편이 100%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나의 지분 절반이 배우자한테 간다. 그럼 이 배우자도 이름이 바뀌는 거니까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근데 이름 하나 올린다고 또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등기가 나온 상태에서 또 한 번 등기가 나서 공동 명의가 되면 그때는 이름이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또 내는 거예요. 뭐 자, 그런데 네. 그때 취득세가 좀 달라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단순 계산했을 때 내가 20억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자, 20억 집을 내가 10억을 이렇게 명의를 넘겨요. 배우자한테. 자, 배우자한테 넘길 때 내가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넘길 때 돈을 안 받죠. 안 받죠. 자,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보냐면은 증여로 봐요. 아, 증여로? 네. 부부 간에도 증여다? 그렇죠. 자, 그런데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예요. 보통 주택이 1에서 3%거든요. 그런데 1에서 3%가 아니라 4%.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10억짜리를 내가 가져오면서 4%니까 얼마죠? 4천만 원. 예, 4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좀 전에 본 거 양도소득세 공동명의로 인해서 줄어드는 게 1억 올랐을 때 500만 원 정도였죠. 네. 근데 내가 그 넘기면서 취득세가 만약에 500만 원보다 더 나온다. 바꿀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면. 바꿀 필요가 없죠.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계약서 처음 쓸 때부터 잘 써야 된다. 그러면 애초에 계약서 쓸 때 공동명의 하면은 무조건 좋겠네요? 그렇지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조심할 게 많아요. 또 요즘- 뭐가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방송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끝까지. 자, 왜 조심해야 되냐면 아까 설명드린 거 똑같아요. 네. 금액이 요즘에 너무 비싸졌어. 초고가 주택. 자, 똑같이 20억짜리 집으로 가봐요. 자, 지분이 20억인데 5대5면은 내 지분이 반반이니까 내가 실제로는 10억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나도 10억을 내야 되고 이쪽도 10억을 내야 돼요. 그쵸, 내야죠. 자, 그런데 보통 공동명의를 할 때 대부분 한쪽에서 금액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부부니까. 네, 부부니까. 근데 부부 간에는 6억까지는 괜찮아요. 네. 10년 동안. 네. 그때는 증여세가 없어요. 근데 10억을 내야 되는데 안 내니까 내가 대신 내줬잖아요. 네. 그러면 차액 사학에 대해서 또 증여 한도를 초과한 걸로 봐서 증여세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주 고가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쓸 때 공동 명의를 하는 게 좋지만 그때도 증여 이슈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근데 이거 말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또 자이TV 오늘 처음 나왔잖아요. 네네. 이 앞에까지만 하면 사실 어디 가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특별히 나왔으니까 네. 하나 더 해야지. 내가 남편이 이제 전업주부인데 당연히 아내 밑에 피부연계가 들어가 있겠죠. 둘이 공동명의로 된 집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집을 임대주택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동명의로 된 사업자를 내야 돼요. 그럼 여긴 직장인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나는 직장인이 아닌 피부양자잖아요. 내가 사업자를 냈잖아요. 사업자를 낸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을 하고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돼요. 그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이쪽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저는 지역가입자로 빠져요. 즉 사업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건보료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좀 그런 이슈가 있는 분들은 사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와 좀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것도 되게 꿀팁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하면
공동 명의를 하면 종부세, 양도세가 유리하다. 대신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불리할 수도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동명의 거의 90%는 유리하다. 아, 유리하다. 거의 90% 유리하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랑 더 공부 많이 하시고 계속 똑똑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해지는 시간, 차이나는 클래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알림 설정도요.